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 오늘은 77년도 서울대 본고사 문제 가져왔어요.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집합을 줬네요. A 집합은 이렇게 생겼는데 분모에 있는 거 제곱해서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제 풀 수 있게 될 테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부등호이기 때문에 그냥 분모에 있는 걸 곱하면 안 되고 제곱해서 곱해줘야죠. 이제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하나하나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인데 6하고 넘어와가지고 인수분해 해줄 거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x 플러스 2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서 나머지 거 이제 암산으로 정리해 준 거예요. 얘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1로 x 플러스 2 0보다 크다. 이렇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일 먼저 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x는 절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여기를 이렇게 3차 함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테고 0보다 큰 부분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이 해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녀석을 이제 찾아봅시다.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해가 되는 거를 찾아야겠죠.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합시다.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 1이 해니까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나오려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오려면 마이너스 6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갈 거는 요걸로 찾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x로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x가 필요하다. 뭐 2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2x 제곱이 나오나?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2x 제곱 나오죠. 그래서 인수분해 마지막까지 해주면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 해집합은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2하고 마이너스 1은 요 사이에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요 사이에 있겠죠. 마이너스 3. 3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사이의 해집합은 요 사이 그리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그리고 또는 요 사이 집합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네, 얘가 답이 되겠죠. 네,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얘가 상수가 아닌 분수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이거임을 밝히라 라고 했어요.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C가 0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답이 바로 나오니까 C가 0이면 이게 사라지고 1차 함수가 돼버리죠. 1차 함수 따라서 C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 C에다 0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해봅시다. 얘를 이제 찾을 건데 얘는 이걸 계산해주면 나오겠죠.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겨 있는데 c로 다 약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c분의 d 그 다음에 c분의 a 그 다음에 c분의 b 오늘 되게 피곤해 갖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목이 막 감기네요. 잠기네요. 예.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c분의 d 하고 c분의 a x 그 다음에 좀 떨어뜨려서 c분의 b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똑같이 약분해 주기 위해서요.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C분의 D를 추가해 주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요 두 개 곱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C제곱분의 AD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얘를 계산해 주면 식이 X 플러스 C분의 D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요거 약분돼서 사라지고 C분의 A가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거를 얘만 남을 텐데 분모를 이제 C제곱으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CD, CB 마이너스 AD 이렇게 되는 거죠. BC라고 썼어야 되는데 AD 마이너스 BC 행렬 배운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봤던 그런 거죠. 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얘가 분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C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출발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가 0이 안 돼, 얘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상수함수가 돼버리죠. 싹 사라져서. 따라서 AD 마이너스 BC는 0이 되면 안 된다. 물론 이 위에 있는 건 BC 마이너스 AD인데 뭐 부호 반대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거죠. 0 되면 안 된다.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번 문제는 공짜로 다 풀렸죠.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요거죠. C분의 D. 그 다음에 베타는 C제곱분의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되고요. 감마는 C분의 A인 거죠. 세트로 같이 풀었네요. 네, 그 다음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A가 임의의 실수일 때 2차 함수를 줬는데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속인 함수니까 여기다 0 대입한 거 a-1하고 1을 대입한 거 1 대입하면은 2-a네요. 2-a 얘네 둘을 곱해서 음수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요 사이에서 해를 하나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연속인 함수인데 0일 때하고 1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달라요. 부호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잇게 되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고 요 만나는 점을 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표시한 거예요. 부호가 서로 다르면 곱해서 음수가 되면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일단 확실하게 값을 찾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야겠죠. A에 관한 A가 임의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A를 죽일 만한 숫자를 X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대입하면 요거 사라지니까.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3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얘를 fx라고 두면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확실한 함수값을 하나 찾았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2분의 1일 때는 확실히 음수라는 거를 찾았어요. 요때 함수값은. 자,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하고 1일 때를 찾을 건데 0일 때는 값이 얼마냐면 a-1이에요. 안 써도 되겠다. 1일 때는 2-a이고요. 함수값이 요거 써줄게요. 괄호로.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뭘 보일 거냐면 둘 다 음수이면 둘 다 음수가 된다면 요렇게 된다면은 해가 이 사이에 존재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냥 요렇게 이어버리면 안 만나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다 즉 a-1이 음수이고 그리고 2-a도 음수이면 그러면 해를 안 가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은 a가 1보다 작다고 얘는 a가 2보다 크다예요. 1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큰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쵸? 이거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를 짧게 써보면 답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f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2다. 근데 F0과 F1은
동시에 음수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양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양수이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해가 존재해버리죠.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다라고 증명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네, 다음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a인 선분을 임의로 세 선분으로 나눈다. 나누어진 세 선분들이 삼각형의 세 변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되게 제가 고등학생일 때 자주 봤던 문제인데, 그렇죠. 자주 봤어요. 모든 문제집에 들어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요게 서울대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안 풀렸어요. 이 문제가. 생각이 잘 안 되고 발상이 안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답지를 봤는데 답지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기하 벡터를 배우고 나서 이제 다시 얘를 저만의 방법으로 풀었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a인 선분을 임의로 세 분할할 거예요. 3분할. 이쪽을 뭐 x, 여기를 y, 여기를 z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어쨌든 이거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해도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하면 1이 돼야 되는 거죠. 선분의 길이가. 그리고 x를 가장 긴 변이라고 하면 x가 뭐 어디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x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하면 y 플러스 z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가 제일 긴 변이라고 하면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기하 벡터에서 평면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뭐 요거를 z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x축이라고 하면 이 밑에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얘는 z에다 1 넣으면은 xy 값이 0이어야 되고요. 1,0 그리고 x도 1일 때 y도 1일 때를 지나는 그런 평면이에요. 그 평면을 연결해 주면 이런 식의 평면이 되는 거죠. 입체 도형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기하 벡터 여기서 짧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배웠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풀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녀석은 이제 다 넘겨주면 x-y-z 0보다 작다인데 일단 얘를 0으로 놓으면 얘도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뭘 구할 거냐면 얘랑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의 교점을 구할 건데 그냥 두 개를 더해주면 2x는 1이니까 x가 2분의 1이 되죠. 즉 x가 2분의 1일 때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평면과 이 평면은 x가 2분의 1일 때는 요 절반일 테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만나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만나죠. 그러니까 요 선을 이렇게 잇게 되면 요게 교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선이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생긴 평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선은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뭐 요런 식으로 막 되게 복잡하게 움직여서 그려야 되는데 상상하기 힘드니까 그냥 교선만 딱 표시를 합시다. 얘가 교선이에요. 그리고 그 평면의 아랫부분 얘가 0,0,0을 지나는 녀석이거든요. 이쪽을 그러니까 요렇게 위로 튀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위로. 그래서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 아랫부분이니까 공통인 평면은 얘가 되는 거죠. 얘. 이렇게. 그래서 이 평면을 이렇게 자르면 얘가 정삼각형일 테니까 정삼각형을 4분할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다. 확률은. 이렇게 풀면 간단합니다. 네,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세 점이 있을 때 어떤 한 점 P가 존재를 해서 이 넓이를 똑같게 만든대요. 그 세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점을 3개 찍을 수 있겠고 그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 그때 넓이를 다 똑같게 만드는 점 P가 삼각형 안에 있는 경우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당연히 무게중심이죠. 그러니까 3분의 X 값 다 더한 거.
a 플러스 c, 3분의 b 플러스 d가 되겠죠. 예, 다음 이제 전피가 5ab 밖에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이면 되죠. 그쵸? 여기를 0,0 이렇게 놓고 a, b 다시 한번 그립시다. c, d 라고 하면 요 중점을 연결을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고 요쪽 삼각형의 넓이도 똑같게 되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넓이가 같아져요. 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기서 a, b만큼 갔으니까 0,0에서 a, b만큼 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가면 되겠죠. c 플러스 a, d 플러스 b 이렇게 좌표 하나는 c 플러스 a, d 플러스 b 뭐 순서 상관없죠. a가 뭐 앞에 와야 된다는 뭐 규칙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점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요 점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평행사변형 만들 수도 있죠.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 얘까지 간 거, 그러니까 a에서 c 빼준 거, a-c, b-d가 되는 거죠. 점의 좌표가 0,0에서는 뭐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옮겨져도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요 점의 좌표는 a, b가 0,0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 가야 되고 그걸 여기에다 같이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벡터처럼요. c-a, d-b 이렇게 세 점이 나온다 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포물선 x제곱 플러스 1 얘는 뭐 쉽게 그릴 수 있죠.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떠 있는 녀석. 한 점에서 이제 접선을 긋는데요. 여기가 P점이라고 하면 그 위에서 요 위에서 접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얘는 Q점이네요. 얘는 Q점. 그 다음에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요 위에서 또 접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P점을 지난대요. 이렇게 했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X축이 있으면 P점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Q점에서 접선을 하나 긋고요.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서 또 접선을 그어요. 이렇게 좀 더 낮구나.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요 점을 S라고 하고요. 접선을 그었을 때 P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단순화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점을 일일이 찾아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죠. 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줬고요. Q점의 좌표는 a,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물론 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찾고 그때 미분해서 뭐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또 요 점과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한 번 하고 한 번에서 나온 식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요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고 그 다음에 찾은 좌표로 같다라고 하면은 힘들 테니까 요 점은 그냥 또 새로운 좌표 t, 0으로 잡읍시다. S좌표는 t,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점의 좌표요. 요 좌표.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포물선이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미분하면 2x잖아요. 미분한 점에다가 t 값을 대입을 하면 요거의 기울기가 나오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2t입니다. x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t, t제곱 플러스 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t를 대입했을 때 t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a, 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a, 0을 대입을 하면 0 이퀄
2ta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똑같은 짓을 해봅시다. 이쪽에서는 얘 기울기는 2a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요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쭉 가서 t, 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t 대입하면 0이 돼야 됩니다. 즉 0 이퀄 2at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주면 얘가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a제곱하고 t제곱은 똑같은 녀석이 돼야 되는구나. 즉 a는 마이너스 t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진 않겠죠.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요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a는 t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a는 마이너스 t예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0 이퀄 마이너스 2t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t제곱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제곱은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고 t값은 뭐 t가 a니까 a값이 3분의 1인 거고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물선과 두 접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여라. 그러면 포물선 좀 복잡하게 줬네요. 그냥 넓이 구하라 그러면 좋을 텐데 전체 이 둘러싸인 전체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접선하고 접선이 그림이 이상하네요. 뭐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얘밖에 안 남았어. 이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면적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정성을 다해서 좀 비교적 이쁘게 그렸습니다. 요 부분의 넓이, 접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네. 뭐, 이 전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거랑 요것들을 빼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그냥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뭐 요거 빼주고 요거 한꺼번에 구하고 그 편이 더 낫겠네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가 되죠. 이 높이는 제곱해서 1 더하는 거니까 3분의 4겠고요.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커다란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이쪽으로 가져와서 좀 넓게 구하도록 할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될 거니까 3루트 3분의 8 이게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6분의 요거 세제곱한 거 3루트 3분의 8이겠죠. 3루트 3분의 8 요거 약분하면은 4 9루트 3분의 4가 되겠네요. 9루트 3분의 4 요거 나중에 빼줄 거고요.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 요 길이가 여기를 높이라고 하면 요 높이가 루트 3분의 1이죠.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는 3분의 4니까 3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넓이. 요 부분 넓이 구했고요. 그 다음 요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절반이죠. 이거의 절반. 그럼 구했네요. 전체 사각형에서 절반 일단 날려버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루트 3분의 4에서 얘 빼주고 얘 빼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 얘부터 빼줍시다. 빼주면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리고 얘 빼주면은 9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9분의 6이고요. 그러면은 9루트 3분의 2가 남게 되죠. 유리화 해주면 보통 답 쓸 때 유리화 하니까
27분의 2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76년도보다는 77년도가 더 어려워지고 문제들이 좀 더 고급져졌다라고 할까? 1년 사이에 꽤 변화가 커진 것 같아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